안녕하십니까. 어제 31일 날 한중 양국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 안보 이 부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도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연설 내용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우리도 핵을 개발 보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내용을 한번 뜯어보고 그리고 어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런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국 뭐 이런 발표한 합의문에 이제 중국에서 원하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경제 제대에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기업이 피해를 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라든가 어떤 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는 한국적인 눈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한국적인 눈에서. 그럼 먼저 한중 양국이 발표한 협의문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우려한다는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 중국이 항상 말한 거예요. 사드 배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MD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거에 한국이 포함된 걸 중국이 그렇게 이제 싫어하잖아요. 이제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한국은 못해요. 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 세계가 달라이라마 다 초청을 해도 한국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느라고 중국 눈치 봐 못해.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외교 자주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건 합의해 준 거예요. 한미일 군사협력에 우려한다. 그럼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한국이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할까요? 그건 아니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서로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포함되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항상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한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계속 이제 불만을 표시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사실상 내부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아직은 군사동맹 아닐까요? 한국, 미국 군사동맹 아닐까요? 이제 일본하고는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한미 군사동맹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한미 군사 동맹이지만은 일본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좋게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는 한미 정상이 이렇게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한미일 안보 증진하겠다 합의를 했어. 그럼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작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한미일이 포함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하겠습니까? 항공모함을 이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을 이주로 해가지고 한국의 기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본에 있는 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국 기지도 여러 군데 있지만은 또 일본 자체의 그런 공항도 많고 군사기지가 꽉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항공모함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북한에 대한 작전을 할 때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반드시 꼭 필요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작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막는다면 일본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죠. 또 만약 한국하고 중국하고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국 자체적으로 대항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저 남진아 해가 막혀버렸을 때, 중국이 해군력으로 막을 때 그것을 한국이 해군력으로 뚫어야 되겠죠. 그런 가당치 않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생명선을 수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인도양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진아해 이 모든 해역이 미국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의 관할하에 있지 않아요. 또 설령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가장 어디가 문제냐면 바로 바닷길입니다. 일본 해군력으로 바닷길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에도 우리나라는 충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고 뭣도 있고 있습니다. 또 육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군은 상륙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공군력은 뭐 공군력이 조금 일본이 강하니 많이 해도 해볼 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닷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하고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싫든 좋든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한국 자체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한국 자체로 힘을 쓰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바닷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갖추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다 운전을 하겠다. 우리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건 입으로만 외치는 거지 현실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이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선악 같지만 힘 대 힘입니다. 결국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쓰면은 똑같은 법을 적용해도 그 법으로 상대를 잡잖아요. 형평성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럼 국제 정치는 안 그랬습니까?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정한 법이 법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용없어요. 평화 아무리 외쳐도 그건 구걸이지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어디서 나오느냐? 단적으로 말해서 군사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군사가 강한 쪽이 넉넉한 마음을 쓸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치명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있어. 그래서 호랑이도 이 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격을 잘 안 한다니까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불곰을 못 이기냐 하지만 거의 다 이긴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나 공격을 안 해. 자칫하다 부상 입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부상 입으면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납게 도전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 이 평화는 어디 있냐? 군사력이 경제력이 상대보다 월등하든지 아니면은 월등하지는 못해도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평화는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바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게 냉담한 국제 정치 현실이고 그것이 아니 인생의 원리예요. 그냥 우리가 이 생활 중에도 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상황을 그래도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 국제연합에서 이렇게 저렇게 법을 만들고 또 국가에서도 인권이 보장을 한다,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러면서 그 약자도 보호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든 법도 결국 강자가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강자가 아량으로. 안 만들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굽히고 미국은 좀 멀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친미적으로 미국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균형을 이루면서 외교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우리가 좋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인가? 여기는 의문이 있어. 중국은 흔히 말하면 강대국은 강대국 맞습니다. 강대국은 맞지만은 이 나라는 의식 수준이랄까 민주의식이랄까 국제의식이랄까 이게 결여된 나라야. 아직도 미성숙이다.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법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중국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모든 부분에서 보면 그래요. 주변 나라와 관계 이런 것을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화민족주의 그 차원에서 하잖아요.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게 뭡니까? 역사의 왜곡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는 모두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걸 전제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바로 그 공정입니다. 실제 이것은 중국 역사였다 하고 둔갑시키는 거. 사실은 중국 역사는 전체적으로 외부 세력에 지배받은 역사입니다. 지금 저 동북 삼성 만주 쪽에 중국 회사지만은 거기 거의 한민족이 재비해 왔어요. 뭐 당군 시대 뭐 말할 것도 없겠고 과거 역사는 놔두고라도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발해로 해서 계속 한민족이 지배해온 땅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조선시대까지도 그 연변이고 뭐고 이 간도가 바로 조선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지도상에 잘못 막 표현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 뭐 선교사라든지 그 당시에 왔던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그릴 때 거기를 포함해서 조선 이렇게 포함해서 지도를 그렸어요. 그쪽으로 중국으로 안 쳤어요. 그러니까 만주 그쪽에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시대가 명나라 시절 정도 그때뿐이에요. 없어요. 청나라 역사 중국 역사 아닙니다. 그거 원나라 역사 그러니까 칭기스칸 몽골 이 역사가 중국 역사 아니고 거란 요 검 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 아니에요. 중국 역사라고는 통일 왕조로 볼 때는 명나라 정도 한나라 정도입니다. 오호 16국 시대 이때도 전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중국 전토가 갈갈이 찍혀서 지배당하던 그 시절 그거거든요. 물론 당나라도 최대이지만 당의 지배 세력도 선비족이에요. 중국 한족이 아닙니다. 수나라도 선비족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부 포함해서 이제 중국 이래가지고 역사를 꾸미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이런 것이 뭐 중요하냐고요? 아 중요하죠. 이렇게 배우고 자란 중국어 학생 청년들이 전부 주변 나라는 속국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를. 그러면서 군림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외교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남지나 해고 어디고 전부 중국 영역 바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오히려 그거 아니다 하는 쪽이 나쁜 놈으로 여기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우리 중국 땅인데 중국 바다인데 하면서 나중에 이제 평양이고 뭐고 다 중국 땅이라고 하고 나올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면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 간도가 한국 거다 이렇게 배우면은 그 간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안 하겠습니까? 성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하고 동맹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 위치에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외교거든요. 그러나 힘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특히나 중립 이거 위험한 거예요.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이거 중립은요.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확실하게 붙어야 돼요. 중국으로 붙든지 미국으로 붙든지. 그럼 우리가 어디로 붙어야 됩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최소한 미국은 영토 욕심은 없는 나라거든. 역사 욕심도 없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 틀이 건국 이념부터가 자유, 민주, 인권이거든. 그리고 배품이 기본으로 돼 있고. 중국은 그런 이념이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남한테 베풀고 기부하고 남을 구하고 어려서부터 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있는 영화는 선악,
오직 복수 그 영화밖에 없어요. 그 별거 아니라고요. 그것이 그 나라의 사상이에요. 국민의 사상.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선악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최고 많이 듣는 게 선악 이것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정신통일이 안 돼요. 끝없이 어른이거린이 다투니까. 요즘 대한애국당도 어른이거린이 막 하는가 봅디다. 어디나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둘이만 모이면 어른이거리냐고 다퉈요. 어려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어디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것은 이제 정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중국이 사드 보복이냐 앞으로 그런 보복이 없겠다 이 문구가 같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평등한 것이 되고 그리고 보복을 받는다 하면 한국도 보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권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보복하는데 한국이 쩔쩔맨다라면 그동안에 한국이 중국한테 이익을 그만큼 많이 과도하게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손실나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서로가 평등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중국이 한국한테 보복하면 한국도 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손해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외교 아닌가요? 국제 질서고. 이번에 합의문이 여러분 어떠다 봅니까? 그래 평등하게 합의가 됐다 이렇게 여겨집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 외교가 왜 국을 예고냐 왜 중국한테는 자꾸 굽히냐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중추 그 세력들이 학창 시절에 자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반미 사상 그때 굉장히 그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식적으로 반미하고 싶고 의식적으로 중국하고 합해지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애국에 내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신 속에 어떤 중화 그 황제국가 어떤 중국에 대한 그 문화 이런데 향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부분을 그것을 내가 어디서 또 봤어요. 실제 현재 우리 지금 중추 한국을 이루는 그 세대가 그런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중국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미국은 싫고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봐라 이런 것이죠. 그런 그 감정에 젖으면 안 되겠다. 뭐 이번에 그 애교 합의를 보고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복하면 한국도 보복하고 마상대 뜰 건 뜨고 이렇게 해야 평등한 애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잘해보자.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는 지금 한국이 너무 약해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이 어떤 경제 부분이 발생하면 그건 기업에서 또 알아서 하면 돼요.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중국 거기서 기업 못하겠다면 문 닫고 딴 데로 움직여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투자가 어려우니까 중국 가서 투자하자 베트남 가서 투자하자 하듯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면 돼요.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네. 그럼 한국 가서 기업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 한국에서 야 중국에서 하지 말고 한국에 투자해라 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끌어들이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 직장 만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알아서 움직여. 기업이 폐쇄하고 딴 데로 떠난다든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계속 지금 떠나고 있는데 또 떠나야 될 나라고. 왜 그러냐? 중국에서 열심히 하다 어느 정도 되면 이런저런 일로 다 뺏어버릴 텐데 거기 가서 기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제 기업은 기업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 공장을 질까? 가만히 있어. 남북관계 여기 해야 되나? 투자해야 되나? 또 그럴 것이고 판단해 보겠죠. 중국 가서 기업을 한다. 하다가 여차하면 또 뺏기는데 그럼 베트남 갈까? 인도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도 지금 주식을 산다. 여기 무슨 투자를 할까 할 때 그런 게 고려 안 합니까? 조그맣게 해도.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한국이 승리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한국이 정말 위태하다 싶으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안보는 튼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따라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중국하고 거래 이런 거 교육지책으로 하지만은 한국이 주체국이라면은 주체국답게 또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예, 그건 그렇고 이번에 그 애교 합의가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사 동맹은 그보다 10배, 20배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한미 군사 동맹이 깨진다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깨진다 할 때 한국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 바다가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일본과 중국의 압력에서 한국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압력을 한국이 어떤 방법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위태함이 있을 때 과연 세계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자본을 가만 놔둘 것인가? 만약 미국하고 등이 졌을 때 한국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국제 무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해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겠는가? 이거 상상해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이거죠. 문 대통령 국회 연설이 이거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건 미국에 대해서 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우리도 핵 개발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화장으로 끌어내 가지고 핵 포기하라고 한다? 대화한다? 대화하면 시간만 주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비핵화 아니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건데 무슨 비핵화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결국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핵무장 안 하고 비핵화 하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전제가 깔리긴 하는데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 이거예요. 핵무장 완성 직전이고 아니 거의 이제 핵무장 했다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만 비핵화하고 핵무장 안 하겠다. 그럼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대안이 됩니까 이거? 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미국에 대해서 했다고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 안전을 위해서 공격하겠다는데 한국이 뭘 어쩔겠습니까? 나서서 말려요? 그거 될까요? 뭐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나서겠다마니 우리를 위해서 안 나서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미국 안전을 위해서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왜 개발하겠습니까? 스스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개발하지만 그 핵은 미국을 완전히 군사력을 배제시키고 북한의 주도에 의해서 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말 여러 번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딱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이 무엇을 저질러도 한국은 보복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나설 수가 없어요. 제대로 딱 핵을 보유해버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압도적으로 북한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또 미국하고 점점 멀어진다 할 때는 뭘로 누를 수 있습니까?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을 가져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는. 왜? 한국 내의 이질적인 그 세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보유해도 북한 핵을 억제하기 어렵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핵이 없다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북한은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너무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수백만이 굶어 죽으면서도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포기 안 한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죽을 정도 되면 포기할까? 그 외에는 포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제재를 하든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 하지만, 자, 경제 제재도 하기 싫어합니다. 현재 정권. 그렇다면 핵무장도 안 하겠다. 경제 제재도 안 하겠다. 뭘로 북한을 압도적으로 비핵화하게 하겠습니까? 북한은 마음을 달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핵보유하지 말아라 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핵보유할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뭘로 핵보유를 막겠습니까?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제재도 찬성하는, 뭘로요? 이 말이 이게 안 되는 이야기 돼버리. 이렇게 되면은 북한 비핵화는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엄청난 제재로 북한 현 정권이 무너질 정도 될 때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든지, 내부의 정변을 발생시켜서 포기한다든지, 이것뿐. 또 한 가지는 군사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우리가 좀 살아남자 하고 하자는 게 핵보유거든요. 그때는 미국도 이제 핵보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거 정해져 있는데, 이거 이제 알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항상 정부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한다. 애교적으로. 우리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또 중국의 입장도 더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또 이것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 마음을 탁 가지고 있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야말로 위험하고 허망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허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립서비스라 합니까? 이제 밖으로 립서비스는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나마도 괜찮아요. 미국하고 내부적으로 굳건하게 약속을 해놓고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마음까지도 그렇게 먹고 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건 허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자, 또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식민 분단처럼 우리 의사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자, 이거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운명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됩니까? 바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굳건한 단결에서 실질적으로 안보, 그러니까 군사력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을 때, 그게 딱 한마디로 말해서 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파워. 그렇죠? 이 힘이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을 때는 아무리 마음에서 그러고 싶고 바라고 해도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 말기에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청나라에 붙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일본에 먹히고 말았잖아요. 그게 말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 힘없으면 소용없어요. 경제학자 교수가 날마다 경제 이야기해도 너 한번 투자해봐 하면 다 까먹어버려. 또 그 왜 그럽니까? 그건 그냥 허망한 이론이니까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합니다. 제재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정부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상반되죠. 그렇죠? 예, 상반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선택, 결정해 나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느 쪽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앞으로 말하는 거는 한쪽으로는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한쪽으로는 저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양면성은 항상 좀 띌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정말 어느 쪽을 선택해 나가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 압도적인 힘, 무엇이 압도적인 힘이겠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압도적일까요? 뭐 전투기 몇 대 더 사고 이런 게 압도적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핵에는 핵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압도적이 되려면은 국민이 철저히 이제 단결해야 되고, 그렇죠. 갈라지면 아무리 국력이 앞서도 압도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압도적인 힘 바탕은 또 뭡니까?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이 아니구나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포 좀 우수하고 전투기 좀 우수하다고 압도적인 힘 되겠습니까? 핵무기 앞에 택이나 있습니까? 그런 거?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힘이 되려면은 한미 동맹이 정말 굳건해야 되고, 한국도 실질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준비가 압도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고는 다 허망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리라 우리 국민들 이제 믿어야 되고, 또 정권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말로 동맹해도 서로가 밑으로 믿을 수가 없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아주 극비 정보를 서로 공유할 정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신뢰가 깨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로 아무리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소용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은 서로 동맹 강화하겠다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거래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안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허락 없이는 군사 옵션 쓰지 말아라 한다고 미국이 그거 알아서 하겠습니까? 미국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같이. 그럼 한국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미국하고 싸워요? 아니면 북한 편을 들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건 미국에 대해서 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우리도 핵 개발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화장으로 끌어내 가지고 핵 포기하라고 한다? 대화한다? 대화하면 시간만 주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비핵화 아니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건데 무슨 비핵화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정신에서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결국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핵무장 안 하고 비핵화 하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전제가 깔리긴 하는데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 이거예요. 핵무장 완성 직전이고 아니 거의 이제 핵무장 했다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만 비핵화하고 핵무장 안 하겠다. 그럼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대안이 됩니까 이거? 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미국에 대해서 했다고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 안전을 위해서 공격하겠다는데 한국이 뭘 어쩌겠습니까? 나서서 말려요? 그거 될까요? 뭐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나서겠다마니 우리를 위해서 안 나서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미국 안전을 위해서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왜 개발하겠습니까? 스스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개발하지만 그 핵은 미국을 완전히 군사력을 배제시키고 북한의 주도에 의해서 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말 여러 번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딱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이 무엇을 저질러도 한국은 보복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나설 수가 없어요. 제대로 딱 핵을 보유해버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압도적으로 북한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또 미국하고 점점 멀어진다 할 때는 뭘로 누를 수 있습니까?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을 가져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는. 왜? 이긴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나 공격을 안 해. 자칫하다 부상 입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부상 입으면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납게 도전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 이 평화는 어디 있냐? 군사력이, 경제력이 상대보다 월등하든지 아니면은 월등하지는 못해도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평화는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바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게 냉담한 국제 정치 현실이고 그것이 아니 인생의 원리예요. 그냥 우리가 이 생활 중에도 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상황을 그래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국제연합에서 이렇게 저렇게 법을 만들고 또 국가에서도 인권이 보장을 한다,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러면서 그 약자도 보호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든 법도 결국 강자가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강자 아량으로. 안 만들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굽히고 미국은 좀 멀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친미적으로 미국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균형을 이루면서 외교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우리가 좋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인가? 여기는 의문이 있어. 중국은 흔히 말하면 강대국 맞습니다. 강대국 맞지만은 이 나라는 의식 수준이랄까 민주의식이랄까 국제의식이랄까 이게 결여된 나라야. 아직도 미성숙이다.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법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중국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모든 부분에서 보면 그래요. 주변 나라와 관계 이런 것을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화민족주의 그 차원에서 하잖아요.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게 뭡니까? 역사의 왜곡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는 모두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걸 전제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바로 그 공정입니다. 실제 이것은 중국 역사였다 하고 둔갑시키는 거. 사실은 중국 역사는 전체적으로 외부 세력에 지배받은 역사입니다. 지금 저 동북 삼성 만주 쪽에 중국 회사지만은 거기 거의 한민족이 제비해 왔어요. 세력이 있을 때 그게 딱 한마디로 말해서 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파워. 그렇죠? 이 힘이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을 때는 아무리 마음에서 그러고 싶고 바라고 해도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 말기에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청나라에 붙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일본에 먹히고 말았잖아요. 그게 말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 힘없으면 소용없어요. 경제학자 교수가 날마다 경제 이야기해도 너 한번 투자해봐 하면 다 까먹어버려. 또 그 왜 그럽니까? 그건 그냥 허망한 이론이니까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합니다. 제재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정부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상반되죠. 그렇죠? 예, 상반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선택 결정해 나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느 쪽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앞으로 말하는 거는 한쪽으로는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한쪽으로는 저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양면성은 항상 좀 띌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정말 어느 쪽을 선택해 나가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 압도적인 힘, 무엇이 압도적인 힘이겠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압도적일까요? 뭐 전투기 몇 대 더 사고 이런 게 압도적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핵에는 핵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압도적이 되려면은 국민이 철저히 이제 단결해야 되고, 그렇죠. 갈라지면 아무리 국력이 앞서도 압도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압도적인 힘 바탕은 또 뭡니까?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이 아니구나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포 좀 우수하고 전투기 좀 우수하다고 압도적인 힘 되겠습니까? 핵무기 앞에 택이나 있습니까? 그런 거?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힘이 되려면 한미 동맹이 정말 굳건해야 되고, 한국도 어떤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보유해도 북한 핵을 억제하기 어렵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핵이 없다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북한은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너무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수백만이 굶어 죽으면서도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포기 안 한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죽을 정도 되면 포기할까? 그 애는 포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제재를 하든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 하지만, 자, 경제 제재도 하기 싫어합니다. 현재 정권. 그렇다면 핵무장도 안 하겠다. 경제 제재도 안 하겠다. 뭘로 북한을 압도적으로 비핵화하게 하겠습니까? 북한은 마음을 달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핵 보유하지 말아라 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핵 보유할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뭘로 핵 보유를 막겠습니까?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제재도 찬성하는 뭘로요? 이 말이 이게 안 되는 이야기 돼버리. 이렇게 되면은 북한 비핵화는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엄청난 제재로 북한 현 정권이 무너질 정도 될 때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든지, 내부에 정변을 발생시켜서 포기한다든지 이것뿐. 또 한 가지는 군사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우리가 좀 살아남자고 하자는 게 핵보유거든요. 그때는 미국도 이제 핵보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거 정해져 있는데 이거 이제 알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항상 정부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한다. 애교적으로. 우리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또 중국의 입장도 더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또 이것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 마음을 탁 가지고 있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야말로 위험하고 허망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허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립서비스라 합니까? 이제 밖으로 립서비스는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나마도 괜찮아요. 미국하고 내부적으로 굳건하게 약속을 해놓고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 이런 거.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마음까지도 그렇게 먹고 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건 허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자, 또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식민 분단처럼 우리 의사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자, 이거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운명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싶죠. 그러나 저 인도양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진하해 이 모든 해역이 미국우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우 관할하에 있지 않아요. 또 설령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가장 어디가 문제냐면 바로 바닷길입니다. 일본 해군력으로 바닷길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에도 우리나라는 충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고 뭣도 있고 있습니다.
또 육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군은 상륙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공군력은 뭐 공군력이 조금 일본이 강하니 많이 해도 해볼 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닷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하고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싫든 좋든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한국 자체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한국 자체로 힘을 쓰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바닷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갖추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다 운전을 하겠다. 우리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건 입으로만 외치는 거지 현실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이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선악 같지만 힘 대 힘입니다. 결국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은 똑같은 법을 적용해도 그 법으로 상대를 잡잖아요. 형평성이가 뭐가 없잖아요. 그럼 국제 정치는 안 그랬습니까?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정한 법이 법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용없어요. 평화 아무리 외쳐도 그건 구걸이지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어디서 나오느냐? 단적으로 말해서 군사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군사가 강한 쪽이 넉넉한 마음을 쓸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치명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있어. 그래서 호랑이도 이 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격을 잘 안 한다니까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불곰을 못 이기냐 하지만 거의 다 이긴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나 공격을 안 해. 자칫하다 부상 입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부상 입으면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납게 도전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 이 평화는 어디 있냐? 군사력이 경제력이 상대보다 월등하든지 아니면은 월등하지는 그래서 평화가 있어. 그래서 호랑이도 이 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격을 잘 안 한다니까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불곰을 못 이기냐 하지만 거의 다 이긴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나 공격을 안 해. 자칫하다 부상 입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부상 입으면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납게 도전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 이 평화는 어디 있냐? 군사력이 경제력이 상대보다 월등하든지 아니면은 월등하지는 못해도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평화는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바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게 냉담한 국제 정치 현실이고 그것이 아니 인생의 원리예요. 그냥 우리가 이 생활 중에도 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상황을 그래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국제연합에서 이렇게 저렇게 법을 만들고 또 국가에서도 인권이 보장을 한다,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러면서 그 약자도 보호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든 법도 결국 강자가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강자 아량으로. 안 만들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굽히고 미국은 좀 멀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친미적으로 미국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균형을 이루면서 외교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우리가 좋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인가? 여기는 의문이 있어. 중국은 흔히 말하면 강대국 맞습니다. 강대국 맞지만은 이 나라는 의식 수준이랄까 민주의식이랄까 국제의식이랄까 이게 결여된 나라야. 아직도 미성숙이다.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법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중국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모든 부분에서 보면 그래요. 주변 나라와 관계 이런 것을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화민족주의 그 차원에서 하잖아요.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게 뭡니까? 역사 왜곡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는 모두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걸 전제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바로 그 공정입니다. 실제 이것은 중국 역사였다 하고 둔갑시키는 거. 사실은 중국 역사는 전체적으로 평등한 외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잘해보자.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는 지금 한국이 너무 약해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이 어떤 경제 부분이 발생하면 그건 기업에서 또 알아서 하면 돼요.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중국 거기서 기업 못하겠다. 문 닫고 딴 데로 움직여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투자가 어려우니까 중국 가서 투자하자, 베트남 가서 투자하자 하듯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면 돼요.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네. 그럼 한국 가서 기업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 한국에서 야 중국에서 하지 말고 한국에 투자해라 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끌어들이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 직장 만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알아서 움직여. 기업이 폐쇄하고 딴 데로 떠난다든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계속 지금 떠나고 있는데 또 떠나야 될 나라고. 왜 그러냐? 중국에서 열심히 하다 어느 정도 되면 이런저런 일로 다 뺏어버릴 텐데 거기 가서 기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제 기업은 기업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 공장을 지을까? 가만히 있어. 남북관계 여기 해야 되나? 투자해야 되나? 또 그럴 것이고 판단해 보겠죠. 중국 가서 기업을 한다. 하다가 여차하면 또 뺏기는데 그럼 베트남 갈까? 인도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도 지금 주식을 산다. 여기 무슨 투자를 할까 할 때 그런 게 고려 안 합니까? 조그맣게 해도.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한국이 승리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한국이 정말 위태하다 싶으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안보는 튼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따라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중국하고 거래 이런 거 교육지책으로 하지만은 한국이 주체국이라면은 주체국답게 또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건 그렇고 이번에 그 애교 합의가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사 동맹은 그보다 10배, 20배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한미 군사 동맹이 깨진다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깨진다 할 때 한국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 바다가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일본과 중국의 압력에서 한국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북한의